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3살 김영호입니다. 2년 전까지 생명보험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죠. 27년간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있다면 아마도 퇴직금 전부를 들고 제주도로 이주했던 일일 겁니다. 그리고 겨우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죠. 오늘은 제 실패한 제주도 정착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출근은 아침 8시였지만 퇴근은 거의 밤 9시나 10시가 기본이었죠. 주말에도 고객 미팅이 잡히는 날이 많았고요. 그래도 성과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영업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450만 원 정도로 올랐고요. 회사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자주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라고 했죠. 아내는 제가 좀 쉬어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영호 씨 이러다 큰일 나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결국 과로로 인한 심장 발작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대로 계속 일하시면 다음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량을 줄이시거나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아내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남아 있었죠. 아내도 중학교 영어 강사로 오래 일했지만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깨끗한 공기와 여유로운 생활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도 제주도로 가볼까? 아내도 생각해보고 있었는지 금세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영호 씨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우리 둘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모든 동료들이 놀랐죠. 부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조금만 더 버티시다가 정년 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계산해 보니 합쳐서 2억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국민연금은 27년 납부했으니 약 매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내도 10년간 일했으니 국민연금으로 매월 약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매월 175만 원의 연금 수입이 있으니 제주도에서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서울 아파트를 팔면 더 여유가 생길 터였죠. 하지만 아이들이 반대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아버지 구디 퇴직금을 다 쓰시면서까지 이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서울 집은 그대로 두시고 제주도에 전세라도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제주도가 관광지로는 좋지만 실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대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임시로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마음이 단단히 먹은 상태였어요. 아이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서울 강동구에 있던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5억 3천만 원에 구입했죠. 집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의 정원도 있는 예쁜 집이었어요. 매물을 보러 갔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면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도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한 2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죠. 동네 주민들도 친절했고 이웃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근처에 사는 박 선생이라는 분은 60대 후반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저희보다 3년 먼저 제주도로 이주하셨다고 했어요. 김 부장 부부가 이사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네. 우리 같은 이주민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박 선생 부부와는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퇴직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교통이 정말 불편했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했죠.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정도였고 택시는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차가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차를 가져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밤에는 운전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물가가 비쌌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 식료품 가격이 서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육지에서 배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운송비가 추가되니 당연한 일이었죠. 채소나 과일도 서울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더 비쌌어요. 또 이사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제 만성 질환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다니던 대형 병원 대신 제주 시내의 중소병원을 다녔는데 전문의가 부족했어요. 김영호님 검사 결과를 보니 전문적인 심장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는 해당 장비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시거나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표 값과 서울에서의 숙박비를 계산하니 매번 출장마다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가까이 있었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새로 사귄 몇몇 이웃 외에는 교류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아내는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죠. 처음에는 텃밭 가꾸기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할 일이 없네요. 텃밭 일은 아침에 다 끝났고 박 선생네도 부산에 손주 보러 갔대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취미생활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막상 제주도에서는 그런 취미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가끔 제주 시내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오전 시간대 수업이었고 교통 불편으로 정기적으로 다니기도 어려웠죠. 가장 큰 어려움은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제주도는 한겨울에 생각보다 춥고 바람이 정말 강했어요. 사실 제주도 바람은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됐죠. 특히 저희가 산 집은 바다 쪽에 위치해 있어서 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집이 춥고 당초 예상했던 난방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이다 보니 아파트보다 단열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한겨울에는 월 난방비가 60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이사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집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더니 집 주인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알고 보니 저희가 산 집은 불법 증축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였어요. 법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 보험 처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리 비용을 견적 내보니 약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게다가 제주도는 기술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수리 일정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주도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였어요.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는데 제주 시내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 근처에는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없었고 매일 병원을 오가기도 어려웠죠. 아내는 결국 서울에 있는 큰딸 집에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서울에 3달 정도 있으면서 치료받을게요. 딸이 도와준대요. 그렇게 아내는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혼자 제주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만약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하고 식사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여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도 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걸까요?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볼 기회도 너무 적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에서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서울 집을 팔아 제주도 집을 샀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는데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특히 의료비와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죠.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연금으로 받는 175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결국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온 후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나 제주도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고단하게 느껴져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손주들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더 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온 지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제주도 집을 판매해야 했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죠. 결국 구입가보다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4억 5천만 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보니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제 8억 5천만 원 정도였죠. 결국 저희는 예전보다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약간 떨어진 하남시에 전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남은 퇴직금과 제주도 집 판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죠. 이 돈을 적금과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매월 조금씩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보험 설계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죠. 주 3번 출근해서 하루 5시간씩 일했어요. 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다시 영어 과외를 시작해서 월 약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연금 175만 원의 부부가 일해서 버는 돈까지 합치면 매월 약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죠. 제주도에서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주도로의 이주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퇴직 후 갑자기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조언했던 것처럼 먼저 단기 임대로 살아보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서울 생활에 다시 적응하며 나름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기타도 배우고 있어요. 아내도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네 가족은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 딸은 일주일에 1번씩 저희를 찾아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사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해요. 도시에는 큰 병원이 많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둘째, 교통의 편리함이에요.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셋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오랜 친구들, 가족들과의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인연을 맺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넷째, 경제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은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살기보다는 여행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휴가를 다녀왔어요. 관광객으로 가니 정말 좋더라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쉬다가 왔습니다. 살 때는 몰랐던 제주도의 매력을 오히려 여행객으로 갔을 때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꿈꿨던 제주도 생활은 현실이 아닌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죠.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시골이나 섬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단기 임대를 통해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실패한 제주도 이주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